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아파트인데 아무리 이렇게 조심하게 다닌다고 해도 그곳에 몇 개월 이렇게 있다 보면 마치 편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장감과 좀 사람이 해이해진 거죠. 가끔씩 좀 뛰어다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쿵쿵대면서 좀 다니고 그랬거든요. 내 나이 또래 애들과 그 누나들과 서로 장난치면서 이렇게 살았죠. 층간 소음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뭔가 분명히 애들 목소리가 들리고 애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출입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밑에 집인가 어딘가가 중국 공안에게 신고를 한 겁니다. 중국 공안이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엄청 요란스럽게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겁니다. 그 쇠문 사이에 요런 돋보기가 있잖아요. 그 돋보기를 내다보니까 검은 유니폼을 입은 중국 공안들이 대 6명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엄청 당황스럽고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근데 그 앞에서 중국말로 그 안에 사람 있는 거 다 하니까 문 열라고 하는 거죠. 문을 안 열면 부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중국 공안을 보고 제가 중국 공안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내 나이 또래 애와 누나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막 어떡하지 어떤 누나는 막 그 세탁기 밑에 숨고, 어떤 누나는 옷장 거기에 숨고, 그리고 어떤 애는 그 침대 밑에 숨고 그랬거든요. 다 숨었어요. 저는 숨을 데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로 이사간 집은 건물은 2층 건물인데 그 정문 쪽에는 2층 높이였고 창문이 열리는 뒤쪽에는 실제 건물이 2층인데 밑에는 지하가 있으니까 이게 높이가 3층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그 높이가 엄청 높게 느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괜히 중국 공안에게 안 잡히기 위해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가 죽거나 아니면 크게 다쳐갖고 장애가 생기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거 어떡하지 하다가 저는 그 애가 밑에 들어간 침대 밑에 그냥 몸을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이 안에서 절대 우리가 열 일이 없잖아요. 문이 안 여니까 중국 공안이 그 시해 가지고 문을 뚫는 거죠. 뚫고 신발 신은 채로 아파트에 들어오더니 그 한 명 그 뭐 이불장에 숨었던 그 누나들 한두 명씩 딱 잡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침대 밑에 숨었던 저희들도 다 잡혔습니다. 그때 한 명이 그곳에서 살아남은 한 애가 있는데 5명 탈북 누나들하고 저희 어린애 2명이 잡혀나가고 한 명은 어디에 잘 숨었는지 걔는 안 잡힌 거예요. 운이 좋았죠. 잡힌 저는 운이 나쁘게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서 나갔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끌려서 연기를 한 감옥에 갔습니다. 중국 공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한 누나가 엄청 울면서 막 불안에 떨고 있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중국어를 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중국어를 좀 알고 있었는데 난 탈북자가 아니다, 풀어달라, 나는 얘네들한테 그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잠깐 왔다,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도 있다, 부모님이 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중국말로 그거를 다 이렇게 말했나 봐요. 중국 공안이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확실하게 중국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국어로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한 겁니다. 중국 공안이 그래도 의심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저한테 물어본 거죠. 탈북자들은 한 곳에서 조사를 받지 않거든요. 2명 조사를 받거든요. 서로 입을 맞추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띄어서 다른 진술을 받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나는 중국에다 말을 하고 있는 그 누나와 제가 2명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중국말을 이렇게 오가고 하면서 이 누나는 본인은 중국 사람이라는 걸 말하면서 중국말을 다 했던 거예요. 저는 중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이 중국 공안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옆에 함께 잡힌 얘가 중국에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옆에 있던 그 누나의 눈빛이 제발 내가 중국애라고 말해줘. 그 간절한 눈빛, 제발 아니라 막 울면서 막 그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슬퍼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잠깐 저는 그 누나의 눈빛을 보면서 나의 그 한마디로 이 누나의 생명이 나의 한마디에 달려져 있겠다. 나의 그 선택과 나의 그 말 한마디에 이 누나의 그 삶이 달라지겠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그 눈빛에서 제발 그 중국 공안이 얘 탈북자 맞지?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제발 좀 아니라고 말해줘 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 저를 향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처량하면서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저도 그 눈의 눈빛을 보고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 생각하고, 맞습니다, 이 누나는 중국 사람이고 저한테 중국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찾아온다 라고 해서 그 엄마한테 인계를 해주고 그랬죠. 누나와 저는 이렇게 잡혀서 조사가 끝나고 북한으로 북송됩니다. 영길 감옥에서 살다가 바로 그 중국 화령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 화령에서 나가면 북한 그 무산이라는 곳이 되거든요. 그 무산에 끌려갔습니다. 무산이라는 곳에 가면 바로 이렇게 또 학대가 심합니다. 근데 그 학대는 똑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미 지난 영상에서 받은 그 학대가 똑같기 때문에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무산 감옥에 가기 전에 열흘 정도 그 화령 감옥에 있다가 북한 무산이라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 무산에 갔을 때 조사가 끝나고 바로 구리장에 넣거든요. 그 구리장에 넣는 거는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갈 애들과 미성년자 감옥에 갈 애들과 단련대 꽃바꾸라는 곳에 가는 애들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나뉠 그 전 단계의 모든 그 범죄자들을 그 안에 넣는 것이 구류장이거든요. 그 구류장에는 모든 잡범들과 정치범 수용자들과 그리고 사형자들도 있는 겁니다. 7, 8평 남짓한 곳에 여자와 남자 같이 빼곡히 앉아 있거든요. 벽이 하나 뻥 뚫린 벽에 쇠창살이 꽂혀 있는 거죠. 쇠창살이 있고 요만한 사이즈의 그 배식구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그 총을 들고 그 곤봉을 들고 있는 군복을 입은 정치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의자를 놓고 탭을 하나 놓고 24시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산 그 구류장이라는 곳은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서 저녁 9시에 점호를 하거든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9시 잠들 때까지는 가부좌를 딱 한 상태에서 앉아 기다려야 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자세로 있다 보면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와 온몸이 쥐가 오고 그 땅과 그 엉덩이의 그 마찰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 갖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틀며 바로 앞에서 그 보고 한눈에 보고 있는 이 정치 지도원이 그 움직인 사람을 부릅니다. 앞에 사람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로 불러가지고 그 쇠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게 하고 거기에 그 곤봉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람이 아프니까 내밀었던 손을 빼잖아요. 그러면 열대 마저 하는 거는 이게 배로 늘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곤봉으로 맞은 팔이 퉁퉁 부어오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거기에 의지와 상관없이 손을 빼는 거잖아요. 안 되면 나중에 불러다가 구두발로 다른 탈북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학대가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구류장에 있을 때는 저희 죄수 번호가 있거든요. 몇십 명의 온갖 죄명이 있는 죄수들이죠. 죄수들이 일렬에 앉아 있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구타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죠. 맨 앞쪽에서는 가변죄부터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 벽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나마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기징역과 사형수는 곧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구류장에 있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원이 하나의 배려를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죄가 무거울수록 뒤에 가 있습니다. 저는 어리고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과 여러 가지 가변죄 있었는데 그 앞에 바로 그 곤봉을 바로 내밀면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변죄를 진 죄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바로 한 두 줄쯤 뒤에 있었거든요. 아침에 다 이렇게 손에 족쇄를 채워서 나갑니다. 큰 볼일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일은 소변 같은 거는 바로 그 구류장 옆에 한 사람이 앉았을 때 몸까지만 가려줄 수 있는 시멘트 벽이 아주 작은 크기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그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작은 일, 소변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류장에는 소변도 그렇게 볼 수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반드시 손을 들고 죄수번호, 저희가 지금 여기 왼쪽 여기에 지금 달고 있는 죄수번호를 외치고 정치지도원 동지 소변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우리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그 정치지도원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고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소변이 마려우니까 어떡하지?
막 참다 안 돼가지고 저는 딱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94723 할 말이 있습니다. 정치지도원 동지 변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야 작은 거야 물어보는 거죠. 소변입니다 하니까 그래 급해? 하는 거죠. 급합니다. 그러면 바지에 조금씩 싸서 말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할 때 손을 번쩍 들고 그 정치지도원이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 컨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머리를 수그리고 손만 번쩍 들고 정치지도원 동지 94723 변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지에 조금씩 싸라고 해서 안 보내주니까 저는 바지에 그냥 오줌을 확 싸버렸죠. 참다 싼 오줌이라서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흘러가니까 옆에 앉았던 그 또 다른 재수가 재수 번호를 부르면서 정치지도원 동지 옆에 애가 오줌을 쌌습니다 말하는 거죠. 오줌 싸니까 문을 열고 저보고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갔더니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때리진 않고 그냥 그 곤봉으로 그냥 머리를 이렇게 툭툭툭 내리치고는 바지를 벗어서 쫙게 하는 겁니다. 저는 바지 벗어서 짜고 다시 입었죠. 그 오줌 찌린 애가 심각하게 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오줌을 진짜 싸버리는 거 알고 손을 들고 오줌 마렵다 가면 그 이후부터 그 앞에 그 정치 지도원이 오줌을 싸게 하는 겁니다. 이 누나는 어차피 손을 들고 말을 해봤자 화장실에 보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끝까지 참는 겁니다. 뒤쪽에 어디 있었는데 누나가 저한테 너무 오줌 마렵다 그러는 겁니다. 오줌을 마렵다 했는데 그럼 가서 손 들고 말을 하라고 했죠. 말을 못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누나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손을 번쩍 들고 제수번호 94723 정치지도원 동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저희 누나가 소변을 보고 싶답니다. 그랬더니 누나한테 네가 말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말 안 하니까 저를 다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갔죠. 나갔더니 손을 내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죠. 손바닥을 이렇게 손을 위로 올리려 하는 거죠. 그래서 올리니까 여기에 그 들고 있던 곤봉을 내리치는 거예요. 네가 네 누나야? 이러면서 막 또 때리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또 이렇게 손을 피하니까 너 움직이면 더 맞는다? 손 나간다 너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내밀고 가만히 있었죠. 엄청 한 대여섯 번 연속으로 힘껏 내리치는 겁니다. 뻘겋게 막 불 타는 것처럼 엄청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들어가 해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지도원이라는 사람이 누나를 향해서 너 말해, 너 입으로 직접 말해 그러는 거죠. 누나가 이 고집이 센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라고 앞으로 다시 누나를 불러냈습니다. 그 누나를 불러내서 말을 해야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누나를 그 쇠창살 거기에 손을 내밀게 한 다음에 손등이 보이게 내미니까 권총 구멍을 이렇게 쑤시는 뭐 뾰족한 그 쇠고리 가지고 누나의 손등을 찍는 거예요. 쇠고리로 손등을 찍으니까 이게 터지면서 피가 나는 거죠. 그래도 안 말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찌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각한지 손을 들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죠. 누나를 찔러서 피가 나게 한 거에 미안함을 느꼈는지 화장실을 가게 하는 겁니다. 구류장이 한 7일 정도 있었습니다. 옥수수밥 양이 배에 기별도 안 갈 정도의 그 양을 줘서 먹고 있는데 그 맨 뒤에는 빡빡머리 자른. 근데 옷도 달랐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일반 입고 들어온 옷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은 그 감옥에서 주는 밥을 안 먹고 매일 도시락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도시락이 들어와서 그 정치 지도원이 죄수번호 부르면서 야 도시락 가져가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뒤에 있던 사람이 빡빡머리. 이 사람이 나와서 정치 지도원 동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도시락이 몇 개 있는데 그 하나는 정치 지도원한테 주고 뒤에 가서 먹는 거죠. 먹는데 그 사람이 아마 무기징역 아니면 아마 사형수였던 것 같아요. 사형수가 아니면 그런 혜택이 안 주어지거든요. 북한에서는 사형수한테는 그 죽기 전에는 엄청 잘 먹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이는 거 그리고 구류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떤 벌도 주지 않는 거 보면서 그나마 자유롭게 있게 하는 거 보면서 사형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받아서 먹다가 저한테 야 꼬맹이 일로 와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부르니까 저는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갔습니다. 가니까 그 옆에 앉혀놓고 비닐에 싼 퐁퐁이똥 하나를 건네주는 거죠. 먹으라고. 그래서 저 먹다가 눈치 보면서
저희 누나한테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머리 이렇게 쓰다듬었으면서 그래서 누나한테 줬죠. 근데 그거를 앞에서 지금 쇠창살 그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 정치 지도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다 한눈에 다 보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행동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딴짓하고 이미 사형수인지 그 사람이 건네준 도시락을 먹는 거에 바쁜 거죠.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주는 것도 얻어먹고 누나한테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구류장에서 그 타 지역 사람이니까 청소년 감옥으로 간 게 아니고 어른들의 감옥에 간 겁니다. 그 꽃밭구라는 곳에 그 무산 꽃밭구 단련대에 있면서 어른들이 가는 감옥이죠. 거기 갇혀 살다가 청진으로 갑니다. 그 청진 감옥에 가서 또 청진 도 집결소에서 한 몇 개월 살다가 저는 언송으로 갔습니다. 언송 감옥으로 갔어요. 그때는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살벌해 갖고 그 모든 경비와 우리를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는 그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도망칠 수 없었거든요. 그 언송 감옥이라는 것은 저희 뭐 고향이잖아요. 언송이라는 것의 고향이다 보니까 미성년자면 법적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갇혀 사는 삶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열흘 있다 보니까 원성에서 저희 마을에 있는 경찰들한테 통보가 갔나 봐요. 당신 구역에서 그 탈북을 한 애들이 있으니까 와서 데려가라. 연락이 갔는지 그 연락을 거기에서 엄마한테 전달이 된 후 엄마가 저희 데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풀려났죠. 그래서 걸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 삶이 너무 불행한 겁니다. 중국에 대한 구름, 계속 강제 북송을 당해서 맞는 그 학대와 폭력, 온갖 그 정치 지도원, 북한 그 경찰들이 나한테 가하는 그 모든 폭력과 폭행이 무섭고 두려운데도 중국을 향해서 그리움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마치 그 중국 땅이 내가 처음부터 중국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그 중국이 그립고 중국 땅이라는 것이 그리운 게 아니고 중국 땅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그 입합의 돼지고기 그리고 하루 세끼 굶지 않고 그 먹고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나를 중국 땅을 계속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 중국 땅에 가면 그 불안함과 불안정한 삶이 연속이고 언제 중국 공안에게 잡힐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살고 있는데도 계속 중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곳에 가면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가 강제 북송이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죠. 고향 마을에 온 이후로 중국으로 다시 가야겠다. 그곳에 가야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곳에 가야만이 하루 세끼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중국을 가야겠다라는 거 결심을 합니다. 다시 탈북하자. 중국으로 가자. 라고 저는 누나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는 더 이상 중국에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제 북송 당하면서 그 받은 그 학대하고 폭행, 폭력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 강한 트라우마로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배고프고 굶는 거가 낫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누나는. 그 두려움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중국으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중국에 가느니 그냥 나는 이곳에서 엄마와 함께 있고 그냥 배고프게 있어도 북한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누나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누나는 누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마음이 굳게 다짐을 한 거죠. 중국은 안 가겠다. 누나한테는 중국이라는 곳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낫다는 거죠. 하루 세끼 배불리 먹는 것보다 굶더라도 마음 편하게 폭행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다시 탈북을 합니다.